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제가 이틀 만에 지금 유튜버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더 매직 오브 싱크빅, 더 매직 오브 싱크빅,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네, 책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제 사장입니다. 제가 이틀 만에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5월 달에 집중했던 이런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어요. 네. 미리 예상은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니까,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고, 또 사실 많이 설렜고, 또 흥분되기도 했고, 근데 앞으로의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어지게 되고 벌어지게 되고 상황들이 또 이렇게 일어날까라는 것도 이런 설레임도 있었고요. 그 자리를 맞게끔 또 어떤 상황들을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크게 크게 생각해서 나의 그 자리 자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생각했는데 이런 일들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전에 제가 있었던 지점장의 위치에서 본부장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것 역시 조금 더 달라지더라고요. 네, 조금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서 저희 조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부장이 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스승님께서 늘 저한테 강조하신 말씀이세요. 크게 크게 생각하라. 근데 사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도대체 뭘 크게 생각하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정말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에요. 오늘 그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4장 크게 생각하는 법. 네.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은 보되 현상은 보지 말라. 가능성은 보되 현상은 보지 말라. 네.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가능한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래요. 이 책에는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부동산 업자들이 고객을 유치하면서 고객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부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부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곳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길이 나고 도로가 나고 그리고 어떤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이 땅값이 또 어떻게 상승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때 우리들은 그 설명에 의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백화점 점원이라고 나오는데 저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보험 판매원이잖아요. 고객들 중에서도 여러 명의 부류의 고객이 있는데 정말 저렴하게 저희한테는 어떤 도움이 조금 안 되는,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고객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고객은 큰 계약으로, 네, 큰 계약으로 저희에게 크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종의 이왕이면은 큰 걸 받아서 저희도
큰 소득을 올리고 싶은 생각에 정말 작은, 작은 계약을 넣어준 고객들한테 어떻게 좀 하찮게 여긴다든지 또 소홀히 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 큰 계약을 넣어준 고객한테는 정말 깍듯하게 대하고 또 조그마한 계약을 넣어준 분한테는 그냥 소홀히 대하고 그런데 한 명의 그런 고객이 어떤 우리들의 행동에 감동을 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한테는 저희가 50명의 고객들을 볼 수 있는, 사실 저희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소개가 없으면 거의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제가 10년을 지금 13년 동안 이 업을 버티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개예요. 누가 저한테 감동을 해서 소개를 해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고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안목을 기를 하는 거죠. 사실 큰 거를 넣어준 고객은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거의 감동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고객들도 조그마한 계약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더 성심성의껏 잘해주면은 거기에 감동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또 큰 계약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의 고객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이런 안목 여러분들 절대로 10,000원짜리 계약을 넣으신 분들한테도요 저희가 10만원짜리 계약을 받은 것처럼 아니 오히려 더 그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감동을 시켜주면은 더 큰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 저 확신을 해요 제가. 이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나의 가치래요. 당신의 가치.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어요. 알바의 수입으로 겨우 끼니만 때울 정도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또 저축도 못하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내 미래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의 가치가 이 정도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상상들을 하시면서 나의 가치를 올리라는 거죠.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대부분은 현재 거의 좌절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본인들 스스로가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잃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같이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꼭 이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크게 생각하는 법의 방법이래요. 가치를 부여하는 연습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연습. 첫 번째가 사물의 가치를 늘려라. 두 번째가 사람들의 가치를 늘려라.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늘려라. 날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까?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식이 마음속에 구체화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보고 결과를 지켜보라. 네. 생각은 곧 존재하는 물질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 미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네. 사소한 문제를 초월하여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초월하여 생각하는 법. 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다 사소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금은 죽을 듯 하고 그렇게 힘들게 또 그게 크게 생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모든 일은 다 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소한 문제를 초월하여 생각하는 법의 첫 번째가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추래요.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작다 보면은 거기에 작은 것들에 연연할 수 있어서 연연을 하는데, 내가 목표가 크면은 이거는 아주 작은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는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 이기는 게 100번 나은 법이래요. 네. 전투에서 내가 아무리 사소한 거에서 잘하고 하는데 큰 거에 대해서는 정작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내가 작은 것은 못해도 한 방의 크기에 그때 한번 어떤 큰 결과를 나온다면, 네, 그게 더 멋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고 자문하는 버릇을 가지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네. 흥분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벌일 만큼 그것이 중요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사소한 문제로 낙담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예방약은 없다. 우리가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라고 자문한다면 인간 사회의 언쟁과 불화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자문을 하는 버릇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문제의 덫에 빠지지 말라. 사소한 문제의 덫에 빠지지 말라. 연설을 하거나 문제를 풀며 직원에게 상담을 해줄 경우에 진정 중요한 일들을 생각하라. 결코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착하라. 네. 생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어떤 실패를 작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은 실패했을 때 사소한 잘못을 확대하여 큰 문제로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서 문제로 만든다는 거. 그지만은 크게 생각하는 접근 방식은 사소한 잘못은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합니다. 네. 크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익이란 사실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자신을 결코 헐값에 넘기지 말라. 자기 비하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자신의 자산에 집중하라.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재이다. 내 단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오히려 나의 장점에,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또 걱정은 나를 향한 저주라고 했어요. 걱정과 근심은 나를 향한 저주래요.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 혼자 나 스스로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걱정은 나를 향한 저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웬만한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말을 하라. 크게 생각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라. 통이 크고 밝고 명랑한 언어들을 사용하라. 승리, 희망, 행복, 기쁨을 약속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실패, 패배, 슬픔 등의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단어를 피하라. 세 번째는 시야를 넓혀라. 현상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라. 사물,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늘려라. 네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크게 보라. 현재 맡은 업무가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라. 승진하느냐 마느냐는 대개 자신의 현재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가 저의 직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큰 도움을 줬을 때, 네, 정말 그럴 때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벅찰 때 많아요. 네. 다섯 번째, 사소한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 큰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사소한 일에 얽매이기 전에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크게 생각함으로써 크게 성장하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사소하답니다. 네. 다섯 번째 장입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는 법. 네, 창조적인 사고력을 길러라. 창조적인 사고란 과연 무엇인가요? 뭔가 새롭고 개선된 일 처리 방식을 찾는 사고를 뜻한다. 사실 우리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공을 이뤄내는 관건은 더 나은 일 처리 방식을 발견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의 창조적 사고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자. 창조적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우선 1단계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먼저, 네. 다른 어떤 행동도 아니고 그냥 내 믿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일단은 먼저 믿으래요.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믿고 있어야지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결과가 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저희가 시도조차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라고 합니다. 네. 가능성을 믿을 때 마음은 실현 방법을 찾아낸다. 이것도 앞에서 그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가능성을 믿을 때 내가 실현 방법을 찾아낸다. 창조적인 사고 방법이에요. 가능하다고 믿어라. 그것이 창조적 사고의 토대이다. 다음은 믿음을 통해 창조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두 가지 수칙이다. 첫 번째는 당신의 생각과 말에서 불가능이란 단어를 없애버려라. 당신의 생각과 말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라. 두 번째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특별한 일을 생각해보라. 하고는 싶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특별한 일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고 싶지만 정말 이게 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정말 나한테는 무리야, 해서는 안 돼, 이런 특별한 경우들 혹시 여러분들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스타일이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하거든요. 네, 웬만한 것들은 다 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격상 그거 안 하면은 못 배겨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왔던 것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언제나 진보를 불쾌하게 여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발로 걷거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통수단이라며 자동차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다. 비행기 역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 낙인찍혔다. 인간은 새들에게 남겨진 영역에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현상 유지자들이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할 일이 없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인 폰 브라운 박사는 최근에 이런 종류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 인간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속해 있다. 인간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속해 있다. 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은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의 능력은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더 많은 일을 더 잘하는 법이래요. 더 많은 일을 더 잘하는 법. 능력은 곧 마음 상태이다. 얼마나 해내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만큼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자세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스스로 그 이상 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마음은 창조적으로 생각하여 그 길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도를 한대요. 그렇지만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요, 정말 바쁜 사람에게 부탁을 하래요. 네. 나는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바쁜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일을 완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 사람에게서는 번번이 실망을 느껴야만 했다. 진취적인 경영자는 늘 이렇게 자문한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늘릴 수 있을까? 당신도 그렇게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과를 늘릴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은 창의적인 답변을 들려줄 것이다. 또 생각이 큰 사람일수록 잘 듣는다고 합니다. 네. 하수는 말하고요. 고수는 듣는데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고무하고 생각이 작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설교를 들려주기 쉽다고 합니다. 생각이 큰 사람은 듣기를 독점하고 생각이 작은 사람은 말하기를 독점한다. 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말하기보다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 어떤 박사님이 어떤 회의에 가서 굉장히 유능한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회의에 가서
한마디를 안 하시고 듣고만 계셨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왜 박사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말할 뿐이다. 그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 네. 정말 그 문구를 읽었을 때 저도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걸 하나를 조금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잘 들음으로써 창조력을 강화하는 법이래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켜라. 네, 질문을 하라는 거죠.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네,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형식으로 당신 자신의 견해를 실험해 보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견을 다듬어 보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자세를 활용하라. 독단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의견을 내세울 때에도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 격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당신의 동료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라.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하라. 잘 듣는 것이 입을 닫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만 자신이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상대방이 말을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라. 그것이 바로 마음의 양식을 모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다음의 수단들을 통해 창조적으로 생각하라. 첫 번째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네. 불가능, 안 돼요, 못해요, 소용없어요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아예 빼버리래요. 아예. 네. 두 번째가 인습으로 마음을 마비시키지 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적인 자세로 받아들여라. 실험적인 마음 자세를 지녀라.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라. 행하는 모든 일에서 진보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예전 것만 고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날마다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보라. 묻고 듣기를 실천하라. 여섯 번째가 정신력을 신장시켜라. 즉 정신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행동 방식을 생각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라. 이것은 다른 직업이나 다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모방을 하면 참 좋겠죠. 모방. 최고의 창조가 여러분들 모방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고 제가 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핵심 포인트를 못 잡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장밖에 안 되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하루만큼은 잘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불가능, 실패,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아예 한 번이라도 단어를 써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네. 내일 하루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려고 한다면 네, 이 입을 때려버리세요. 네,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습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내일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